네, 11.6 이후 최태민 씨에 대해서 이뤄진 합동수사본부의 책임자이자 최 씨를 강원도로 추방 조치한 허화평 전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어디십니까? 예, 들립니다. 네, 저 멀리서 전화 연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스튜디오에 모셨어야 되는데 몇 가지 저희가 과거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전화 연결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저희가 지금 최태민 그리고 최순실 부녀의 공통점, 부전 여전에 예.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 예. 최태민의 그 속사정, 모든 비리를 속속들이 알고 또 증언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데요. 어떻습니까? 최태민 봤을 때 최순실과 비슷합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처음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처음부터 최순실은 그러진 않았다. 젊은 나이였고 예. 최태민 그 부친은 이제 어른으로서 박근혜 당시 양과 거래를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 옆에서 보고 있었겠죠. 근데 최태민 씨는 이제 대통령이 되어서 죽었기 때문에 그때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 부분으로서 끝났지만 이 최순실 씨는 그 후에 네. 박근혜 그 전에 영예께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 네. 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다니면서 온갖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예. 아버지 때보다는 더 많은 정치 사회적 파문을 일으켜가지고 예. 지금 시끄러운 것이죠. 공통점이 있다면은 네. 결과적으로는 같은 현상이 드러났지만 네. 처음은 안 그랬을 겁니다. 점은 그렇지 않았을 텐데 아버지를 보고 예. 어느 정도 예. 부럽고 또 똑같은 정치적 예. 상황에서 결과는 예. 같아졌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네. 그 이제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부터 박근혜 양이 대통령이 될 거다. 네. 그랬었는데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진짜 대통령이 됐으니까 예. 최순실로서는 사실 자신만만했을 것이고 예. 대통령께서는 최순실이가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대통령이 된다고 꾸준히 얘기를 해주니까요. 그렇게 말이죠. 예, 그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최태민이 정말 박근혜 예. 대통령 영예 시절부터 당신은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런 암시를 계속 줬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예, 그거는 뭐 거의 틀림없는 것 같아요. 직접 내가 예. 들은 바도 아니고 네. 또 박근혜 양을 그 당시에 우리가 조사한 것도 아니지만은 네. 뭐 여러 가지 지형으로 봐서 그 이외에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예. 대통령이 될 거다 당신이 네. 이것이 뭐 결정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연결하는 고리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욕이 40년 연결고리의 핵심이 됐다는 말씀이신데요. 자, 사회가 예. 시끄럽다 보니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자, 이전에 의원님께서는 박 대통령이 최태민의 덫에 걸린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자, 합수부 조사 결과 최태민이 주술을 부린다는 증거 나왔습니까? 예? 조사를 무엇이요? 하셨는데요. 주술을 부릴 예. 수 있었다. 최태민이 아, 주술을 부릴 수 주술. 있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까? 주술에 걸렸다. 네. 저는 그건 믿고 싶지 않습니다. 결과는 왜냐하면- 어떻습니까? 예. 왜냐하면 적어도 대학까지 나온 배운 사람이 네. 사기꾼의 주술에 쉽사리 넘어가지는 않죠. 물론 사기치는 사람은 전형적인 수법이 그런 수법을 쓴다고요. 네. 그 정도로 해서 박근혜 양이 최태민에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안 그럴까요? 저는 순수히 이 최태민이를 우리 박근혜 양이 봤을 때는 가신처럼 보이고 네.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신 충신처럼 보였겠죠. 네. 예? 그리고 자기의 그런 권력 의지를 실현함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도움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상태에서 관계가 형성이 된 것이지 네. 귀신이 덮여서 예. 최태민을 철석까지 믿었다. 저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아, 조사 결과에서는요, 그 원자경이라는 무당 이름으로 행세를 했었다. 예.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최태민은 온갖 형태로 네.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럼 무단 자기가 행세를 뭐- 하고 다닌 것도 사실입니까?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요. 합수부 본 바도 네. 없고, 예. 자, 합수부 조사 결과 과거 행적에 대해서 무당 경력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근데 최태민의 네. 경력을 보면 예. 너무 복잡하고 길어서 네. 어느 하나 제대로 이 사람의 진정한 이 실체가 뭐냐 예. 이게 구분이 안 됩니다. 뭐 성당에 가서 영세도 받았고 목사도 되고 네. 뭐 또 절에도 가고 예. 점도 보고 완전히 이 헷갈리게 돼 있어요. 네. 따라서 이 사람이 주술사다 이렇게 못 받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죠. 네. 한 부분이에요. 또 요즘에는 워낙 사건이 터진 지 시간이 오래 가다 보니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유 여사와 이 최태민이 접근을 했을 때 유경수 여사와 박근혜 영애만 알고 있는 내용을 어떻게 귀신같이 알아서 그 내용을 유경수 여사에게 들었다라고 하면서 박근혜 영애에게 접근을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일까요? 그 논리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최태민은 죽었고, 예. 본일 없습니다. 네. 이 최태민이가 박근혜 영애에게 접근한 것이 처음 만난 게 75년이에요. 예. 그전에는 최태민이가 박근혜 그 당시 영애를 만난 사실이 없습니다. 딸도 만나지 못했는데 하물며 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전혀 박근혜 만나지 씨를 못했다. 네. 만날 수가 없죠. 그런 사기꾼을 네. 유경수 여사께서 네. 불러가지고 만나야 될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기꾼은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신 뒤에 접근을 했다. 그때 혁명 그렇죠. 편지 등을. 네. 그렇게 보시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예. 군부에서는요. 예.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민 씨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 관심도 없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예. 이 최태민 씨의 경력과 이런 내용을 다 포함하여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건데 사실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니라 이 사실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거 아닐까요? 자신이 없었다고요? 네, 이 사실을 감당할 만큼 사회적 충격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덮고 건 간 것 없습니다. 아니십니까? 예. 우리가 누구의 위로부터 지시받고 최태민 세만 봉사단 문제를 처리한 것이 아니고 네. 우리 합수부 당시 본부장은 전두환 장군이죠. 예. 합수부 이 측에서 이제 사후 처리를 하는 과정에 우리 돌아가신 박 대통령 근혜의 문제를 우리가 챙겨야 되니까 네. 이 과정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것이 뭐냐 이게 최태민 세만 봉사단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처리를 한 건데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간섭할 사람도 없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네.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죠. 다만 중앙정보부에서 그동안 쭉 모아온 자료 네. 나쁜 짓 한 자료를 그것이 검찰에 넘어간 사실이 있었는데 네. 검찰도 그걸 조사를 하지 않고 이제 그대로 넘어갔거든요. 그 자료를 가지고 네. 거기에 있는 비사실만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나머지 일체 조사를 안 했어요. 누가 두려워서 한 것도 아니고 왜 그랬나 제가 뭐 늘 이야기했지만은 돌아가신 박 대통령 네. 영예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게 불필요한 말이 나가면 안 되니까 딱 팩트 위주로 그만 조사하고 끝낸 거예요. 지금에서는요, 가족들로부터 박근영 씨 남편인 신동 씨로부터는 최태민 그리고 최순실 일가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최면을 걸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이것도 역시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뭘 받았대요? 최면입니다. 최면. 최면을 걸었다. 최면을 최태민이 박근혜 영예에게 걸었는데 최면을 걸었다. 네. 그거는 뭐 이제 평범한 네. 우리 소시민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도 네. 우리 신동욱 씨는 저는 잘 모릅니다. 네. 전 뭐 신동욱 씨 이야기는 그 자기 부인의 이야기를 토대로 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는 틀리지 않았다고 보지만은 우리 박근영 씨도
우리 최태민과 박근혜 당시 영의 사이에 있었던 일을 본 것도 없고 잘 모를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따라서 들은 말 추측위에서 이야기를 할 수는 있었겠죠. 그거를 이제 신동욱 씨가 그렇게 전할 수도 있겠는데 체면은 정신병자나 걸리는 거지 멀쩡한 사람이 체면 잘 안 걸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의지가 강한 분이신데요. 함부로 알겠습니다. 체면이 걸렸을까요? 기업에서 생각이 안 돈을 됩니다. 네, 이 분야에 네. 기업에서 돈을 뺏는 형태도 무척이나 닮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분야의 무력 역시 엄청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최태민은 네. 당시에 재벌에 전화질을 해서 박근혜 영예를 팔아 부정 축제를 해왔다.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런 점 역시 분야가 닮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그 부분은 조사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비단 최태민이 뿐만 아니고 최고 권력 네. 또 힘 있는 권력 가까이 있는 사람은 사기칠 마음을 먹으면 100% 활용해서 자기의 호주머니를 채우죠. 이 경우는 최태민이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많은 돈을 뜯었지 않겠나 추측은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우리 의원님은 최태민을 격리 조치하고 가장 합수부와 그리고 또 중정의 조사 결과를 취합해서 가장 세밀하게 이 사건을 들여다보신 분인데요. 최근 며칠간의 사태를 보면서 그때 완벽하게 싹을 제거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후회는 들지 않으십니까? 예? 어떤 거요? 예. 며칠간의 사태를 보면서 당시 11.6 이후에 최태민을 완벽하게 제거하지 못한 이 상황에 대해서 후회는 혹시 들지 않으십니까? 뭐 후회할 사항이 아니죠. 왜냐하면 네. 통상적으로 예.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처리가 되면 그래서 끝이에요. 통상적으로. 네. 합수본부가 그때 상당히 영향력이 많았지 않습니까? 또 그 당시는 계엄 상태였고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 속에서 국가기관이 최태민을 불러서 조사해서 격리시키고 네. 생만 봉사를 해체했다. 뭐 그러면 끝이죠. 그 이후에 그와 같은 될 줄은 저희들은 상상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후회고 뭐가 없는데 이건 아주 전례 어떤 독특한 케이스예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천에서 멀리 전화 연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허평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